네, 안녕하세요. 천우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나눴었는데 이렇게 관객들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지 않나요? 네, 한 3년, 횟수로 한 3년 만인데, 맞아요. 기아 당신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랜선으로 네, 봤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동안 영화 개봉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면하게 된 건 3년 만이라서, 기분이 이상해요, 지금. 계속 울컥하는 거. 느낌이죠. 네, 생각보다, 그래도 되게 기분 좋은 만남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단 더 울컥함이 큰 것 같아요. 네. 정말 계속 쉬지 않고 그 사이에 뭐 코로나 시국 안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지만 이렇게 관객들과 또 얼굴을 마주하고 작품을 또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사실 또 배우한테는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한데 말이죠. 지금 또 마스크 써서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음성을 함성을 지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함성은 줄여도 될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 불편하신 거예요? 네, 끝나고가 아니라 제가 그래도 질문할 기회들을 또 드릴 텐데요. 그 자리에는 마이크가 가진 않고요.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되니까요. 또 우리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네, 합시다. 좋습니다. 이번에 이 작업을 하면서 저도 요즘에 천우 배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뭐 이렇게 개봉하는 영화에 대한 소식은 또 들어오기도 하지만 네. 천우이라는 사람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최대한 하루하루 보람차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휴식을 뭔가 특히나 집에서, 전 되게 집순이인데 휴식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가장 좋은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쉬어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팬데믹을 겪고 나서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도 있으면서 각성하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조금은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은 뭘 배우러 가기도 하고요. 뭘 만들기도 하고. 많이 배우시던데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 배우고 계신가요? 뭐 단기 체험 정도이긴 하지만 포슬레인 아트라고 이렇게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건으로 싸서 만드는 러그 같은 걸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하루를 알차게 또 보내주시고. 네. 저도 그 말에 동감하는 게 정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하나도 예상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뭐 정말 2년 전만 해도 우리한테 이렇게 다음 2년이 이랬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가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훨씬 더 하루가 소중해져서 오늘 또 우리 배우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도 진짜 너무 감격스럽네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마리규레를 이번에 이제 사실 영화제 특별전으로 함께 하시게 됐는데 네. 배우에게 있어서 사실 개봉하는 영화들로 관객들을 만나는 거하고 오롯이 내 이름의 어떤 영화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객과 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회라는 거 혹은 뭐 이 시간이라는 건 조금 특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물론 저는 아직 경력이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벌써 이번에 이제 엠버서더가 되면서 천우희 특별전 이 네이밍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감히 그런 배우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작품들을 선정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제 스스로의 필모를 돌이켜보고 제 지난 10몇 년의 연기 경력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막 단역부터 막 해서 다 찾아보니까 30편이 넘는 작품을 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화제 써니 그리고 한공주 그리고 우상까지 네. 세 편을 특별히 이제 상영을 하게 됐는데 각각의 작품들이 뭐 배우에게 다 소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세 작품이 선정이 됐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요? 네. 아유, 솔직하게 영화제에서 말씀드리면- 선정해줬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작품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뭐랄까 호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감상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 저를 기억하는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처음에 특별전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작품으로 선정을 하는 게 뭔가 보답하는 마음일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써니 한공주 곡성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곡성은 또 이게 상영 그런 허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럼 나의 그 다음 차의 작품이 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사실 저는 뭐 흥행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상이라는 작품을 꽤나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아닌데요. 그쵸. 그리고 굉장히 제 스스로가 어제 그 우상이라는 작품을 재상영하게 돼서 저도 보러 갔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원래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저는 제 영화를 잘 못 봐요. 제 작품을 왜냐면 이유가 있으세요? 보다 보면 이 아쉬운 장면 나 왜 이게 저렇게 했지 왜 저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오랜만에 제 작품을 관객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나 좀 멋있는데? 나좀 영화는 제가 멋있었죠. 네, 그래서 무시무시한다. 네, 그리고 영화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굉장히 내밀하게 상징적으로 너무나 표현이 잘 된 작품이구나. 스스로 또 뭔가 나름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작품을 선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써니 같은 경우는 저라는 배우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게 된 작품이었던 것 같고 한공주는 천우희라는 이름을 정말 대중에게 제대로 알리게 된 작품이라 이렇게 세 작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기 전에 그 카페에 계시던 어떤 분이 어머 야 써니 그 배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아직까지 써니니까 어쩜 배우에서 대표작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면서 올라왔어요. 대표작을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 입장에서는 항상 대표작이 매번 갱신하고 경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스스로의 연기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이뤘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는데 대중분들은 가장 잘 된 영화 아니면은 뭐 어떤 배우의 가장 각인이 된 작품만을 기억하지 그 모든 필모를 다 보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거는 나의 욕심이지. 그리고 어느 순간은 그럼 내가 지금 아직 써니 때부터 벌써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난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건가? 그만큼 뭐랄까 매력적이지 않았던 걸까? 라는 생각을 들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 와서는 그렇게 누군가한테 뇌리에 박힐 정도로 어느 한 작품이라도 각인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영화에는 개봉일이라는 것이 있지만 각각의 관객들에게서 어떤 영화를 보는 거에는 순서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각각의 평행 우주 속에서 약간 전후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면 그분한테 뭐 최근에 선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어쩌면 배우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근작이 가장 멋진 작품이 된다는 건 우리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관객분들한테 최근작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사실은 한공주가 가장 최근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 들고 뭐 오늘 아마 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한공주라는 영화를 이미 접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맞아요. 이분들한테는 한공주가 오늘 본 천우의 최신작이 되는 거죠. 와, 그럼 그 전에도 제 작품을 보셨나요? 그렇죠. 네. 어, 전 작품을 먼저 보고 어쩌면 이분들한테는 뭐 데뷔작이 매도가 체질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줄 세우는 어떤 순서는 사실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사실 항공주를 이걸 또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안 보이던 것들도 막 보이기도 하고 아주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랬던 그런 영화기도 했던 것 같아요. 촬영을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네. 했던 영화니까 정말 말 그대로 딱 10년 된 네. 영화입니다. 제가 25살 때. 네. 저 교복 입고 나왔으니까 뭐 사실은 네. 그쵸. 그냥 교복 입은 학생으로 연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표를 못 구했어요. 여기 매진이라고 해서 집에서 보고 왔어요. 아, 되게 깔끔한 그 진행이었군요. 여기 뭐 이렇게 내주고 이런 거 없군요. 그런 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없군요. 그래서 저는 이 통로에서라도 가도 괜찮은데, 이제 집에서 보고 왔는데, 그 10년 전에 저의 연기와 제 모습을 보니까, 또 느낌이 되게 다르고, 물론 지금도 저는 되게 어리지만, 10년 전에 내가 정말, 물론 그때는 내가 성인인데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를 한다라고 마음 먹었지만, 지금에 와서 저를 봤을 때 너무 앳된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근데 그 애때다 뭐 그때 어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때 공주의 풋풋함 혹은 그때의 미숙함 네.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영화라는 것에서 이렇게 담겨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제가 연기를 그 작품을 오늘 보다 보니까 더 느낀 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게 그 하나하나가 다 장면장면이 기억나고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 작품을 대했던 자세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눈빛 하나라도 놓칠까봐 정말 노력했던 것들이 다 보여서 마음이 뭐랄까 다시 좀 초심을 물론 지금 작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지만 또 다른 초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전에 저와 인터뷰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어느 기간 동안 캐릭터랑 영화를 품고 있다가 개봉과 함께 어쨌든 관객분들한테 떠나보내는 일을 계속 하는 게 배우의 일인데 희한하게도 뭐 어쩌면 필연적으로도 공주는 못 그러고 있다. 네. 여전히 그러세요? 그렇죠. 그게 뭔가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항공주를 연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막 힘들었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공주한테 의지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공주한테 의지하면서 같이 겪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항상 마음에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한공주의 이름을 한공주 이렇게 부르던 목소리가 이제 아직도 뭐 이미 오늘 보신 분들은 아직도 귀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리는 과연 누구한테 보내는 소리일까? 라는 누가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을까? 공주는 저걸 정말 듣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이번에 또 영화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보셨나요? 그 응원이 네. 꼭 물론 공주에게 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가장 크고요. 공주와 비슷한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그게 꼭 어떤 설령 어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들 외에도
그냥 이 세상에게 보내는 응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한 공주가 어떠한 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 그냥 이 사회와 세상에 대한 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금도 이 영화를 보면서 공주가 모든 그 주변의 인물들에게서 대하는 어떤 태도 혹은 온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었거든요. 그게 사실 그녀가 생존하기 위한 어떤 선택들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배우로서는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선택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만날 때, 그리고 아빠를 만날 때, 혹은 학교의 친구들, 혹은 선생님, 어머니,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의 공주의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설정하고 변화하고 바꾸고 이런 것들이 되게 용감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공주가 그 대하는 방식이 용감했다는 그렇죠. 거. 그걸 선택하는 천웅이라는 배우의 어떤 결정. 저는 그게 어떤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겪은 친구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굉장히 상호적이거나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태도를 바꾼다는 게 어떤 태도를 바꿨다고 해서 저희가 가식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중적인 것도 아니고 그거는 어떤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어린 그런 미성년자일 때는 특히나 어른을 대할 때 자동 반사적으로 보이는 어떤 어린애의 그런 행동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물론 어떤 나를 세우고 있거나 할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조금은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지만 그 외에는 본인이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 자연스레 다 묻어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물론 이 공주의 입장에서 모든 장면들이 다 보여지고 그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배우가 어떤 영화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건 사람이 그러니까. 네. 사실 캐릭터의 일관성이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네. 그게 이제 배우들이 가끔은 영화 안에서 굉장히 단편적인 연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다르게 하는데도 공주 같아 보일까 모두가 이게 아마도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배우 천우희 배우의 어떤 자신의 연기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이게 엄마를 다시 처음 찾아갔었을 때 그 애견센터의 장면이 저는 좀 더 꽂혀서 봤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물건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때가 갑자기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장면에서 이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배우는 연기를 했을까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삐뚤어질 테나 이런 마음이랄까. 왜냐면 사실 엄마를 오랜만에 만나서 자신의 반가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상한 리액션이 아니었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못된 행동이 뭘까?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가장 못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제가 화분을 갖고 들어오긴 했지만 당장 유리창을 부실 것처럼 무언가를 할 것 같지만 또 막상 이 친구의 어떤 제가 느끼기엔 심성에는 또 그만큼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 입술을 깨문다는 게 이게 네. 뭐였을까? 저도 그걸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10년 전에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입술을 깨물까? 엄마의 입술을 깨무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는 하지 못해요. 왜냐면 엄마는 나는 아무리 애증의 관계지만 우리 엄마는 정말 말 그대로 엄마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뭔가 서운하고 어떤 원망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뺏어간 그 사람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내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새로운 남자한테 더 뭔가 증오심이 들겠죠. 반발심이 들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 그래서 저도 그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연기를 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서 저도 제 연기를 보다 보면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가장 과격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 오랜만에 본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나도 컸어. 그리고 이 새로운 남편에게 어떤 가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라는 거를 조금 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다시 보면서도 저 행동이라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격감이 진짜 큰 행동이구나라고 다시 생각을 했었죠. 항공주란 작품은 뭐 아까 천우 배우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선우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배우의 이름을 가장 각인시키게 됐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뭐 찬사와 상과 응원과 많은 것들을 받았던 그런 영화인데 배우들에게 있어서 물론 뭔가 비난도 있고 만약에 그럴 때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뭔가 큰 칭찬을 받고 난 이후에 본인이 어떤 연기를 해야 될까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 부담감을 바로 느끼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작품을 찍었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저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저 스스로. 그리고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 개봉까지 그리고 상을 받기까지는 2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외부적인 평가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얼떨떨할 정도로 많은 칭찬과 그런 상들을 받았지만 저로서는 이미 벌써부터 나는 정말 만족스러운 작품을 만났고 그리고 그 작품을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서 내가 이 작품으로 인해서 더 좋은 연기를 보여야 되겠다. 그거는 매 순간마다, 매 작품마다 똑같은 마음이고요. 부담감이나 책임감은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런 거는 있죠. 이제 저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적인 평가가 중요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많이 직면할 때는 있죠.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 작품 그리고 그 다음 연기를 해나가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책임감을 느끼고 매번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네요.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아요? 배우뿐만이 아니라. 네. 제가 언젠가 팟캐스트였었나 어디선가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춤으로의 어떤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배우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리 병든 상황이 와도 아무리 뭔가 아픈 어떤 캐릭터가 와도 이 배우가 가진 특유의 건강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새로운 캐릭터들을 누군가가 창작자들이 창작하게끔 만드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본인 안에 건강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피폐해질 때도 있습니다. 매번 건강하진 않아요. 근데 다시 그럼 회복하는 능력이 그죠. 회복력이 좀 좋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때 그건 제가 막 매번 매 순간 긍정적이거나, 그러니까 막 마냥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냥 막 시니컬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감사함에 대한 거는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막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감사하게 느껴야지. 어떤 굳이 막 일부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사고해야지가 아니라 이 일을 그냥 막연히 가만 내버려두고 멀찌감치 지켜보다 보면 그 전체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성찰하는 시간을 나랑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상 그 감사함들이 어느 면면에는 다 숨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스스로 좀 회복하는 것들이 좀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센 역할이 와도 또 덥석. 근데 그게 꼭 센 역할이 막 강렬하다라고 해서 더 힘에 부치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밀도의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뭐 배우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연출과의 어떤 협업이 잘 맞느냐가, 그게 더 그 다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전 것들에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제는 군사, 뭐랄까, 이게, 뭐라고 하죠? 이 군살이라고 하나요? 이 굳은살? 굳은살이 100일 때도 됐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어떤 건 또 상처받고, 나약해질 때가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단단해지면 아무 데가 너무 무뎌지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거를 마음을 활짝 열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적으로 세고 강렬하고 뭔가 섬세하고 아니면 장르적으로 뭔가 다르다 이게 아니라 그 작품을 해나가는 방식에서 조금은 그런 굳은 살들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아직은 마음이 무르고 열려서 그 다음 일들을 또 해나갈 수 있구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게, 아직은 또 굳은 살이 또 바뀌지 않아서 또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단순해서인 것 같아요. 단순해서 또 금방 까먹고 힘들었던 것도 까먹고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의견님이 해주신 대답 속에 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렇게 계속 야생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배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은 살이 아닌데. 저는 되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되게 지금 약간 가축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반려동물 스타일로 사람 자체는 굉장히 그렇지 않은데, 연기하고 있는 천우희를 보고 있으면 가축이 될 생각이 절대 없고 반려동물이 될 생각이 별로 없는 야생동물 같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대로 캐릭터가 세고 뭐가 하고 이거랑 상관없이, 심지어 뭐 멜로가 체질에서도 그럴 때가 저는 종종 보기도 했었고, 이런 어떤 자신만의 야생성을 잃지 않고 약스피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저도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날 것 같은 그 생동감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게 노력한다는 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 본성과 기질을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원래 특유의 기질도 있지만, 이 캐릭터, 이 인물을 봤을 때 갖고 있는 본성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물론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전사도 중요하고 있었던 뭐 이 지문 안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냥 딱 바라봤을 때 이 작품을 제가 딱 느꼈을 때 받아들이는 그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이거는 뭐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조금 하나 풀어주시죠.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은 배우들마다 달라요. 근데 그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공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딱 대본을 봤을 때,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인물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가 아니고, 책을 봤을 때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한 번에. 이 인물이 딱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지? 오히려 거꾸로 되짚어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첫 이미지가 그 본성을 제일 잘 살려주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 네. 그런 어떤 본인이 보고 느낀 어떤 본성적인 것, 본능적인 감이라는 네, 것을 네. 굉장히 믿고 네네. 그걸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감을 최대한 복귀하려고 하죠. 왜냐면 현장에서도. 왜냐면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물론 연출가와 맞춰서 원하는 방향을 바꾸고 아니면 좀 조율해 나가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 뚜렷하게 딱 머리에 박힐 때가 있어요. 이 느낌은 왜냐면 배우가 물론 같이 만들어가는 그리고 직접 쓴 작가나 감독이 더 이 인물을 잘 표현해낼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배우들은 자기 인물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네. 사실 배우 그 역할은 그 배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가장 또 잘 표현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딱 이미지가 머릿속에 꽂힐 때가 있거든요. 어느 장면이. 그럼 이게 맞아요. 결과물을 딱 만들어서 봤을 때 뭔가 그래도 저는 좀 그래도 인토성이 있는 배우라 만약에 감독님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촬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저는 두 가지 버전을 다 하긴 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도 하고 감독님이 원하는 것도 하지만 영화가 완성돼서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거의 맞을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머릿속에 그려졌던 그 느낌이 명확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그려졌을 때는 대중분들도 관객분들도 딱 파악을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날 것 같은 느낌을 내가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하면서 뭐랄까요? 그거를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제가 달려가듯이 훈련하듯이 매번 나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최대한 잃지 않으려고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잃지 않는 거, 네.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말한 대로 나쁜 방식의 분사를 만들고 좀 그렇게 돼서 막 너무 무뎌지는 거, 이러지 않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상처가 많이 되고 물론 저한테 데미지는 크겠지만 그래도 그게 인물을 표현하고 그 다음 작품들을 해나갈 수 있는 데는 더 좋은 시너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천우희 배우님의 영업비밀 1탄을 정수를 좀 듣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조금 받아볼까 하는데요. 크게 손 들어주시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는 게 제일 부끄러운 일이긴 하죠. 방금 영업 비밀 말씀하시면서 첫 이미지가 딱 들어가는 걸 나타나셨는데 황공주 캐릭터는 첫 이미지가 어떠셨는지 뒤에 다 들리셨어요? 그 첫 이미지가 딱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항공주를 할 때 처음 들어왔던 이미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첫 이미지라는 게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 첫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진 거를 그 느낌적인 느낌을 제가 연기로 바로 해봐요.
뭐냐면 해본다는 게 집에서 읽으면서 해본다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 이제 영화 제작하는 방식에서 연기를 먼저 제가 보여드리죠. 하는데 그 이미지라는 게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행동의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가 딱 그려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항공주에서도 처음에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누굴까? 그 선생님 어머니를 대한다던가 어떤 그 장면이 꼭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려질 때가 있거든요. 약 발라주는 모습 같은 거나 이런 네, 그때 갖고 있는 그 표정이나 느낌이나 근데 이제 제가 그게 그런 그림들이 떠오르는 걸 연기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거 내가 생각했던 느낌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모사라고 해야 되나? 라는 것들을 해보고 최대한 근접하게 연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또 연출가와 방향성이 잘 맞을 때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만약에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원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또 같이 하는 상대방에 대한 호흡이라던가 아니면 또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이 바뀌는 미묘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그냥 제가 다 남을 보는 것처럼 영상이 그려질 때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문장화시키지 않는 편이 더 낫겠군요. 그러면. 네, 글로 표현이 된다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막 예를 들어서 곡성에서도 이 인물을 말로 어떻게 설명을 표현하기가 되게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앉아있는 자태며 네, 그리고 감독님도 본인이 쓰셨지만 이걸 말로 설명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감독님, 그럼 제가 일단 연기해볼게요. 자, 그렇게 느낌적인 느낌 해봐. 이거 맞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강약을 조절하는 거죠. 그 밀도를 이제 조절하는 정도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냐면 저도 연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배우의 언어를 전달하는 것도 어렵고 감독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저는 연기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말로 서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연기로 다 보여드리죠. 이제 그래서 가깝해서 감독님들이 가끔 본인 직접 연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통은 그게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파악을 좀 캐치 좀 잘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냥 정말 답답하니까 네네. 커뮤니케이션이 그쵸. 본인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어떤 연기를 어떻게 연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기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지? 어떤 그 작품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뭔가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연기를 했을 때 느낌 정도는 감상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연기했어요? 나 어떻게 연기했지? 싶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은? 네, 맞습니다. 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영화에서 연기 정말 잘 봤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점은 사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인 거잖아요. 다 뛰어내렸다가 다시 헤엄쳐서 나올 때 항공주 외치는 소리가 약간 상상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실제로 헤엄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거기서 그대로 죽은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식으로 연출이 되는데 보통 배우님들이 뭔가 열린 결말 같은 작품에서 연기를 하실 때 뭔가 내가 진짜 저 주인공이었다면은 실제로 이랬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천우희 배우님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이 실제로 살아남았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거기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때 연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사가 공주가 직접 뱉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을까봐 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다 담겨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게 우리가
그 공주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응원을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장면이 공주 스스로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헤엄을 치고 끝까지 이런 표현을 하긴 쉽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열린 결말로 보다는 저는 아예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배우분은 사실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연기를 네. 멀리는 푸샷이지만 그쵸. 그렇게 연기를 하셨다고 네. 합니다. 저희 딱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네. 네, 제일 끝에. 예.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 그리고 천우희 배우님을 좋아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영화로 천우희 배우님께서 청룡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네. 눈물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그때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수상이었는데 본인분도 아마 그때 많이 놀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막 당황하시면서 그렇게 시상식으로 올라가셨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의 경험이나 물론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때의 경험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경험이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네. 그런 그때는 이수진 감독님이 청룡영화제 일부에서 상을 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영화에 상을 2개씩 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영화가 꽂혀 있었군요, 머릿속에. 사실은 왜냐면 뭐 굳이 따지자면 물론 독립영화에서는 정말 많은 그런 관객 수가 들었지만 스코어를 흥행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은 너무나 미비한 숫자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술영화나 독립영화가 지금과는 좀 달라서 당연히 그냥 여기에 그리고 그 후보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 되게 좋은 경험했다. 나 청룡에 이렇게 기대한 네.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제가 작품을 몇 작품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수상 후보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1부가 끝나고 중간에 잠깐 인터미션처럼 쉬는 시간에 뭐 감독님이 야 너가 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는데 그래서 감독님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고 있을게요. 편하게 보고 있다가 제 이름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라도 했으면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운지 몰랐어요. 저는 정말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정말 울음을 잘 참고 정말 내가 자제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전달했어. 그래 잘하고 내가 딱 했는데 얼굴이 화장이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 그리고 또 그걸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또. 네. 어떤 사람이 저렇게 계속 우는데도 계속 예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보통 이렇게 많이 울면 좀 많이 망가지는데 약간 원래도 우리 배우님이 눈물을 흘릴 때 제가 그 얘기 항상 많이 하는데 영화에서 눈물을 흘리면 같이 따라서 울게 돼서 병해버리는 거 근데 정말 그래서 눈물을 저렇게 아름답게 흘리는 사람이라면 계속 울린 일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그럼 가야 되나요? 그렇네요. 지금 저희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지금 50분 정도 이렇게 오랜만에 뵀는데 그러니까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관계자분들이 잠깐 봤는데 네. 지금 사실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지금 4월 20일에 개봉을 또 앞두고 있는 영화도 있고 또 네. 어떠한 일들이 관객분들 혹은 이제 팬분들한테 찾아가게 될지를 좀 얘기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앵커라는 작품을
촬영하게 됐었는데요. 그게 올 4월 20일에 개봉하게 됩니다. 개봉만으로도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우연찮게도 한 5년 전에 촬영했던 미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작품도 4월 27일에 일주일 간격을 두고 개봉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적금왕 같은 느낌인데. 근데 제가 이걸 왠지 징크스라고 뱉으면 정말 징크스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항상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1, 2년 동안 했던 작품이 한두 달 사이를 두고 개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패턴이 있는 거예요. 저 스스로. 그래서 이 징크스가 또 시작되나? 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두 작품이 한 번에 개봉하게 됐고요. 관객들로나 팬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작품의 장르도 다르고 캐릭터도 달라서 또 비교해 보시면서 보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편도 한 편 찍으신 것 같던데요. 네. 전체 관람가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시즌2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조연철이라는 배우가 감독과 연기를 하고 저는 이제 배우로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단편도 한 4월 정도에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천희 배우님의 작품을 즐길 준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계속 만나지 못하는 어떤 시간 동안도 부지런히 작품과 영화를 계속 찍어왔기 때문에 이런 2022년이 가능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천희 배우님하고 연기 얘기나 뭐 작품 얘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늘 얼마만큼 가는지도 모르게 싫어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너무 귀하게 오랜만에 온 기회인데도 좀 짧게 느껴지셨을 것 같긴 한데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천희 배우님 오면서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니요. 너무 아쉬워요. 이 GV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왜냐면 항공주라는 작품으로 GV를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팬분들을 직접 뵌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 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소중한데 이 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그 영화가 티켓이 오픈될 때 걱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보러 와주시려나? 거의 신의 손들이세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표를 먹고 할 정도로 빨리 이렇게 저한테 어떤 사랑을 좀 보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사함을 보답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저는 연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처럼 좀 좋은 작품을 많이 선보이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정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